감동적인 책을 읽거나 명사들의 스피치를 듣고 한껏 고양된 상태에서는 모든 이들을 용서할 수 있을 것 같은 감정을 느끼곤 하죠. 이렇게 좋은 기분도 싫어하는 사람을 마주치면 한순간에 사라지는 경험들도 있으시죠. 삶을 변화시키는 채널 체인지 마이 라이프입니다. 세계 최고의 뇌과학자죠. 조 디스펜자 박사의 책 당신이라는 습관을 깨라에 나오는 메시지 중 하나인데요. 실제 삶에서 뇌가 어떻게 기능하는지 재미있는 사례를 들어 설명해주는 부분이 있어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그럼 시작해 보겠습니다. 당신이 최근에 달라이 라마가 쓴 책과 마더 테레사의 전기, 성 프란체스코의 업적을 다룬 책 등 연민을 주제로 한 책 몇 권을 읽었다고 해보죠. 책에서 얻은 지식 덕분에 당신은 틀을 벗어난 새로운 생각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생각하는 뇌 속에 새로운 시냅스, 연결망을 구축시켰을 테니까요. 당신은 다른 사람의 경험을 통해서 연민에 대해 배운 것에 그치지 않고 그것을 날마다 되새겨 그 새로운 신경 연결망을 계속 유지시켰습니다. 얼마나 열심히였는지 이제 당신은 연민에 대한 조언을 하며 친구들의 고민도 해결해 줄 수 있는 정도이죠. 당신은 철학자가 되었고 지식도 갖추어져 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일을 마치고 집으로 가던 중에 남편에게서 연락이 옵니다. 사흘 후에 있을 시어머니와의 저녁 식사를 알리는 전화였죠. 당신은 차를 잠시 멈추고 오래전 시어머니에게 상처를 받은 뒤로 당신이 그분을 얼마나 싫어하게 되었는지 생각합니다. 시어머니의 독단적으로 말하는 방식이 싫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다소 무례한 듯한 행동도 싫고 풍기는 냄새도 싫습니다. 심지어 요리하는 방식도 마음에 안 들죠. 시어머니 옆에 있을 때면 늘 심장이 고동치고 턱에 힘이 들어가며 얼굴과 몸이 긴장됩니다. 신경이 과민해져서 당장이라도 일어나서 자리를 뜨고 싶어지죠. 그러다 연민에 관한 책에서 읽은 것들을 떠올리며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책에서 읽은 것을 적용하면 시어머니와 새로운 경험을 할 수 있을까? 이번 저녁 식사가 그 계기가 될 수도 있을까? 자신이 이해한 것을 실제로 적용할 생각을 할 때 뭔가 놀라운 일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당신은 더 이상 자동 프로그램처럼 반응하지 않기로 결심을 한 거죠. 원하지 않는 자신의 모습 대신 앞으로 되고 싶은 자신의 모습을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묻죠. 내가 어떻게 하면 시어머니를 만나서 전과 다르게 느끼고 다르게 행동할 수 있을까? 전두엽은 과거의 당신과 연결된 신경회로를 차갑게 식히기 시작합니다. 하나의 정체성으로 기능하고 있던 과거의 모습과의 연결을 끊고 가지치기를 시작하는 것이죠. 이제 뇌가 전과 똑같은 방식으로 발화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당신은 더 이상 과거와 똑같은 마음을 만들어내지 않게 되죠. 당신은 책에서 읽은 내용을 되새기면서 어떻게 하면 당신의 행동과 반응을 변화시켜 새로운 느낌을 가져다 줄 새로운 경험을 할 수 있을지 묻습니다. 시어머니와 다정히 인사를 나누는 모습, 시어머니가 재미있어하는 화제거리로 질문을 던지는 모습, 바뀐 머리 모양이나 입은 옷을 보고 멋있다고 지켜 세워주는 모습을 상상합니다. 그 뒤로 며칠 동안 당신이 바라는 새로운 자기 모습을 머릿속으로 시연해 보는 거죠. 실제로 시어머님과 만났을 때 뇌가 적절한 신경회로, 즉 새로운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을 작동시킬 수 있도록 말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생각하기에서 행동하기로 옮겨가라는 것은 달팽이에게 속력을 내라고 재촉하는 것과 같습니다. 오래된 생각 패턴을 내려놓고 습관적인 감정 반응을 멈추고 무의식적 행동을 그만둘 때, 그리하여 새로운 존재 상태를 계획하고 연습할 때, 우리는 우리가 배운 새로운 지식에 자신을 대입시켜 새로운 마음을 만들어내기 시작합니다. 자신이 바라는 모습을 스스로에게 상기시키는 거죠. 그런데 한 가지 꼭 말해둘 것이 있습니다. 과거의 익숙한 생각, 습관적인 행동, 기억되어 있는 감정과 관련된 옛 자아를 관찰하기 시작하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옛 자아를 관찰하는 것은 잠재의식적 마음의 작동 시스템 속으로
들어가는 것과 같습니다. 자동 프로그램이 있는 곳으로 들어가 그것을 살펴보는 관찰자가 되는 거죠. 지금 내가 어떤 사람으로 존재하고 있는지 알아차릴 때 우리는 무의식적인 자아를 의식하게 되는 겁니다. 시어머니와의 저녁 식사와 같은 실제 경험에 앞서 잠재적인 상황을 마음속에 투영할 때 우리는 신경회로의 연결을 새롭게 바꿔 그 일이 이미 일어난 것처럼 보기 시작하는 거죠. 일단 새로운 신경 연결망들이 함께 점화되기 시작하면 우리 뇌는 우리가 되고자 집중한 이상적인 자아의 모습을 나타내는 그림, 비전, 모델 또는 홀로그램을 만들어냅니다. 이때 우리는 자신이 생각하는 것을 그 어떤 것보다 생생하게 만들어냅니다. 우리 뇌는 그 생각을 경험으로 받아들이고 회백질을 변화시켜 마치 그 경험이 이미 일어난 것처럼 보게 되는 거죠. 이내 결전의 날이 밝았습니다. 당신은 저녁 식사 자리에 시어머니와 얼굴을 맞대고 앉아있죠. 당신은 그녀의 한결같은 행동에 반사적으로 반응하는 대신 의식적으로 깨어있으면서 배운 대로 한번 해보기로 결심을 합니다. 판단하고 공격하고 반감을 느끼는 대신 예전과는 완전히 다르게 행동을 하는 거죠. 책에서 읽은 대로 마음을 열고 현재 순간에 머물면서 상대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진심을 다해 듣습니다. 더 이상 시어머니를 과거의 모습으로 바라보지 않습니다. 당신은 습관적 행동을 바꾸고 충동적인 감정 반응을 삼가합니다. 그렇게 해서 시어머니에 대한 새로운 경험을 창조하고 있는 거죠. 이때 변형계는 새로운 감정을 생성하는 새로운 화학물질의 혼합물을 만들어내고 당신은 돌연히 시어머니에게 연민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당신은 그녀를 있는 그대로 바라봅니다. 시어머니 안에 있는 자신의 모습도 보게 됩니다. 근육은 이완되고 마음이 열리면서 숨이 깊고 크게 쉬어지는 것을 느낍니다. 이날 경험한 감정이 워낙 커서 오랫동안 떠나가지가 않습니다. 이제 당신은 한껏 고취되면서 마음이 열립니다. 호의와 사랑이라는 당신 안의 새로운 감정이 외부 현실 속의 사람과 이어지면서 당신은 연민의 감정을 시어머니와 연결시킵니다. 연상 기억을 형성하는 것이죠. 연민의 감정을 느끼기 시작하는 순간 당신은 당신 마음이 철학적으로 알고 있는 것을 몸에게 화학적으로 가르쳐 주는 셈인데 이로써 당신은 유전자의 일부를 활성화하고 변화시키게 되는 겁니다. 생각하기에서 행동하기로 이동한 것이죠. 이제 당신의 행동은 당신의 의식적인 의도, 즉 생각한 것과 일치되고 마음과 몸은 하나로 작동합니다. 당신은 책에서 사람들이 말한 그대로 하였습니다. 뇌와 마음을 통해 지적으로 연민에 대해 배우고 그렇게 해서 갖게 된 이상을 경험을 통해 입증했으며 그 결과 당신은 이 고양된 감정을 몸으로 구현하였습니다. 몸을 연민이라는 새로운 마음에 맞게 길들인 것이죠. 당신의 마음과 몸은 이제 함께 작동하고 있습니다. 당신이 곧 연민이 된 것이죠. 말씀이 살이 된 셈입니다. 감사합니다. 매일 아침 소중한 메시지를 전해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